의원총회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입니다. 모두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출한다. 탄핵 찬성한 사람 색출한다. 일어서서 한 명 한 명씩 판단을 얘기해라. 이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보수적인 부정적 발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자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심한 거죠, 지금. 아니, 자기들이 한 짓이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안이냐라는 거예요. 뭐 꼬치꼬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 세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건세 영예를 보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누군가 이거 바깥으로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찾아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익제보자 뭐 이런 것도 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공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들이 그 순간에 그걸 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60 넘은 국회의장이 담 넘어 들어가요. 그다음 김혜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담 넘겠다고 앞에 갔어요. 그 멀쩡한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색출하자?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이게 진짜?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정리된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색출하는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색출하자는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걸 색출해야 돼. 그걸 색출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눈초리가 따갑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뭡니까? 빨리 가가지고 사실 행정부가 깽판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럼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안 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하거든요. 유출한 분은 대략 그 한동훈 대표에 좀 가까운 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색출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색출하자고 주장했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그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제가 법사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문제 제기 중에서는 뭐 사실과 다른 추경 원내대표는 뭐 미리 알고 이제 숫자를 카운팅해가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민주당의 현재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단톡방 누가 유출했는지 색출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탄핵 기각되면 이거 발의한 사람이라든가 찬성한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엄청난 계엄 선포라는 불법 위헌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한국 정당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소리 죽이고 숨 죽이고 석고더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누가 이걸 유출했어? 찬성파들 가만히 두면 안 돼. 속간에서 징계해야 돼. 혹은 법 만들어서 기각 때문에 이거 처벌해야 돼. 이래서 점령군처럼 이게 보이는 네. 기괴한 장면이 지금 있다는 게 나는 더 이해가 안 가고 더 문제라고 봐요. 전국적으로는 실패한 쿠데타지만은 당내에서는 성공했어요. 초기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걸 명분으로 탄핵을 반대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계엄의 위헌성도 따져보자.
내란도 따져보자 이렇게 의원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도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 하나하나 다 세워서 계엄에 찬성했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 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계엄 자체가 합법이어서 그걸 감싸는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탄핵입니다. 탄핵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사실 이번 계엄 사태가 있기 전부터 6개월 내에 탄핵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사유는 거기에 맞추겠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본회의 의결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이 출동하고 했지만 그 상황이 좀 묘했어요. 그 분위기가 막 군에 위축돼서 혹시 두려워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과장을 하면은 즐거운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됐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지금 이 탄핵 스케줄대로 가고 이게 어떤 항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사실인 것과 아닌 것들이 막 뒤섞여 버리면 결국은 여론재판처럼 갔을 때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재판이 다 멈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뭔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네. 탄핵 찬반 이후에는 친한계는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친윤 주류라고 얘기하는데 친윤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찬반, 반탄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85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했는데 그 반대했던 분들도 배신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분들의 위기감은 뭐냐면 우리가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에 대한 공감하는 분들이지 그분들을 무슨 세력의 기준으로 찬반을 사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안 돼. 그래서 탄핵 이거 빨리 하고 이 스케줄 빨리 갖고 나가면 안 돼.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이제 시간표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개헌이 위헌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 혹은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천명을 했느냐? 안 했거든요. 계엄은 안 되는 데까지는 뭐 다 오케이. 국민의힘 그랬어요. 그런데 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에 대한 명확한 당적 규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란이냐 아니냐에서 소란으로 가고 내란 아니다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옹호당, 계엄 옹호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의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는 분들은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겠냐. 그건 딱 하나거든요. 이재명과의 전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분 오열돼버리고 탄핵 찬성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은 불가역적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게 친윤 주류들의 의도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망해온 길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당의 분열이 싫으면은 탄핵들이 그냥 대거 거국적으로 탄핵에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끝냈잖아요. 그럼 지금 벌써 판이 바뀌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정리됐어. 근데 당신은 아니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데는 당신들 잘못도 있잖아. 그럼 그다음에 이제 심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